예, 계속해서 3편인데요.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높은 이자율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히는 게 누구한테냐 하면 포or 아메리칸, 가난한 미국인들한테 더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Recent economic research suggests high borrowing costs may be one reason for Americans' dim view of the state of the economy. 최근에 경제 리서치가, 경제 연구 결과가 suggest, 암시하고 있습니다. High borrowing cost, 아주 높은 그런 차입 비용이요. 그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이제 차입 비용이라고 그러죠. 차입 비용이 maybe one reason, 다음과 같은 거에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maybe,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reason 뒤에 for입니다. 무엇의 이유냐. 그러니까 cause는 원인이고요. cause 뒤에는 of고 reason for예요. 이런 거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말로는요, 천편일률적으로 의라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폭발의 원인, 무엇의 이유, 둘 다 은데 cause 뒤에는 of고 우리말식으로, 그러나 reason 뒤에는 for예요. reason of 하면 안 되죠. reason for입니다. America's dim view of the state of the economy. 이때 state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상태에 대한 dim view예요. gloomy, 우울한 관점. 여론조사에 보니까 바이든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니?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이 우울한 인식의 한 이유가 뭐냐? 한 이유가 높은 차입 비용이라는 거예요. In surveys, lower income households remain particularly dour about the financial well-being. 여러 서베이에서 소득이 낮은 그런 세대들은 아직도 특별히 다우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다우, 아주 stern, 엄중하다 또는 gloomy, 좀 우울하다요. 음침하다, 우울한 그런 상태로, 아주 엄중한 해도 되고 우울한 상태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특별히 우울한요. 다른 계층에 비해서 특별히 우울한. 무엇에 대해서 their financial well-being, 그들의 이 금전적 복지요. 그들의 복지, 복지해야 되나요? 복지. 그러니까 well-being이 가장 고도의 개념이죠. 우리가 well-being을 다 추구하는데, well-being 그 밑에 이제 뭐 행복감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welfare, 이런 복지 혜택, 그런 welfare 말고 그 잘 지내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지내는 게 well-being인데, 그래서 이 금융 쪽의 well-being에 관해서요, 특별하게 다우인 상태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Barbara, a financial counselor in Chicago who works at Heartland Alliance, a non-profit group, said for many of their low-income clients, debt is inescapable, especially since food prices and rents have soared. 바버라는요, financial counselor인데 시카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who works at Heartland Alliance, 현재 Heartland Alliance라는 조직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기는 non-profit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NGO인 셈인데, 비영리 단체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for many of our low-income clients, 그러니까 NGO니까 자신의 그 저소득 고객들, 저소득 고객이 많은데 그 중에 다수가요, 다수들한테 debt is inescapable, 부채라는 게 피할 수가 없는 거다. 대부분 다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since food prices and rents have soared, 특히 뭐뭐한 이래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since 뒤에요, 이렇게 시제가 지금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이 since는요, 결코 시간이 아닙니다.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 since가요, 뭐뭐한 이래로 시간일 때에는 그 뒤에 반드시 단순 과거만 와요. 그리고 이 주절의 동사 시제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까지라면, 아니면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다 걸리는 거죠. 여기에도 땡, 여기에도 땡. since 다음에 현재 완료가 왔고, 앞에서 이제 현재 동사가 왔고, 그래서 since는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특별히 뭐뭐이기 때문에. food prices and rents have soared. 이 식료품 가격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영어에서는 이거 since 다음에 현재 완료가 왔는데 그 이래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since라는 것이 from하고 비슷하나 달라요.
우리말에는 이제 무엇으로부터 주로 이게 쓰이고요. 이래로라는 말이 우리말에서 부터와 이래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정 차이가 있다면 부터는 순수한 우리말인 거고 이래로는 이제 이래가 한자인 것 같은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부터와 이래로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제는요 단순 시제들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이런 단순 시제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영어의 since는 from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from은 글자 그대로 그때부터예요. 근데 since는요 뜻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걸 우리가 한자 용어를 빌어서 이제 이래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이래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래로 했는데 since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since 다음엔 과거 시점을 표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2시간대를 연결하는 완료 시제가 쓰여져야 됩니다. 뭐만 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뭐만 있다요. 다음에 they don't have savings to cover unexpected expenses like car repairs or illness.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저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saving하고 savings를 설명해 보세요 하면 savings는 동명사죠. 여기서요 저축하는 것 동작을 말해요. savings는요 명사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저축된 돈 말이에요. 저축된 돈을 영어에서는 savings, s가 있어야 돼요. s가 없으면 뜻이 달라져요. 그런 것을 영어에서 이제 복수명사라고 그럽니다. 복수명사는 명사의 복수 형태와 달리 복수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vings도 복수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축된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저축된 돈이 없어요. cover unexpected expenses,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저축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like car repairs or illness, 자동차 수리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할 저축된 예금이 없습니다. While high borrowing costs aren't necessarily causing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they make dealing with debt much harder. 뭐만은 반면에죠. 높은 이 차입 비용이 반드시 causing, 야기시키는 건 아니에요. Their financial, 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they make dealing with debt much higher. 제가 두 번째 읽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 파악이 돼야죠. 구조 파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적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harder라는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높은 차입 비용이 이것을요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harder가 hard의 비교급입니다. 더 어려운. much는 뭐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을 dealing with debt 하니까 부채를 다루는 거, debt를 다루는 거죠. 부채를 다루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갈수록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옵션이 적어져 가지고 부채 문제 해결하는데 옵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You are trying to get out of the ocean, but the waves keep pushing you back, she said. No matter how much you swim, you get tired. 당신은 지금요, 비유하자면 이 오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 타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맨몸에 대양에 빠졌어요. 동네 바다에 빠진 게 아니고 연근해에 빠진 게 아니고 대양에, 저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요, keep pushing you back. 계속 당신을 밀어내요. 어디로 무트로 올라오라고 그래? 어디로 왜 육지로 올라오니? 파도가 계속 여러분을 거꾸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How much you swim?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you get tired. 여러분은 결국은 get tired. 이 get은 뭐하게 된다는 거죠. become하고 똑같은 거고, 여러분은 피곤하게 된다. 조금 시원치 않죠. 그래서 최소한 eventually를 갖다 버텨야 되겠고요. 결국은 아무리 많이 수영한다, 많이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조금 부족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수영하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과는 없고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걸 좀 압축해서 이렇게 대충 표현을 했는데, High interest rates are always tougher on borrowers than on savers.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높은 이자율은 항상 더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차입자들에게 더 힘들어요. than on savers.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한테. 돈 저축하는 사람들이 좋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But most of the time, they also push down the value of stocks, houses, and other assets. 근데 대부분은요, 이 높은 금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요, 주가를 내리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를 내려버리게 돼요. 주식의 가치를 끌어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의 가치를 내리냐? 주택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산의 가치를 내리게 됩니다. That means rate increases usually affect households across the income spectrum, albeit in different ways.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금리 인상이 통상적으로는요 여러 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affect households 세대한테 across the income spectrum 하니까 전 인컴 계층한테 스펙트럼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있잖아요.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전 소득계층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albit은 although beit을 줄인 겁니다. although라는 양보 접속사 있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it이 있고요. 옛날에는 양보절에서도 동사 주어가 도치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걸 줄여서 all be it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거 all be it이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현대 영문법으로 하자면 although it is 해당되는 거죠. although it is in different ways가 all be it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하지만 전소득계층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높은 이자율이 뭘 의미합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지는 걸 의미하죠. 부자 사람들한테는 무슨 골프장 10번 갈 거를 한 번 못 가서 9번 간다든가 한 달에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That isn't how things have played out recently.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말한 이것이 최근에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things는 the situation을 말입니다. 주로 이제 the current situation, 현 상황을 the things 하면 좋아요. things. 현 상황이 최근에 전개된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상황이 최근에 전개되었는지가 아니다. 이 how가요,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한 겁니다. The way that 또는 that을 생략해서 그래서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 자꾸 혼동을 하는데요. how라는 것은 명사절 접속사를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The way는요, 누가 뭐뭐한 방식.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거 여러 상황이 최근에 펼쳐진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how를 쓰면요, 조금 다르죠.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펼쳐졌느냐가 아니다. 좀 다르죠. 좀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how하고 the way는 항상 대체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고요. Stock prices fell when the Fed began raising rates, but have rebounded and are near a record. 주가가요, 떨어졌어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have rebounded. 다시 상승했어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And are near a record.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기록적인 수치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기록적인 수치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Home prices have continued rising in most of the country. 주택 가격이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The result is a growing divide. 결과는 뭐냐? 점점 커지는 갭이죠.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Fed data suggests that wealth for the upper half dipped after the Fed's initial rate increase in 2022, but is again setting records. 연준의 그 데이터가 뭘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wealth for the upper half 그러니까 그 위쪽에 소득 상위계층 50% 상위계층 50%한테 부가 dipped 내렸어요. drop입니다. 내려갔어요. After the Fed's initial rate increase in 2022, 2022년 맨 처음에 금리를 올린 후에
소득이 내렸다는 겁니다. 총 자산 가치가 내렸죠. 그러나 is again setting record.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현재입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요. 올라가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것 쪽에서 그 분야에서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Fed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쓰면 이 Fed는 The Federal Reserve를 줄이는 거죠. The Federal Reserve를 줄인 거고 Fed는 이렇게 아주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표로 만들었는데 이 연준의 역할 첫째는 manages inflation.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두 번째, supervises the banking system. 은행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supervise. Number three, maintains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 provides banking services. 그리고 나름대로 또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건데요. 뱅킹 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마지막 중앙은행이 어떻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면 수표 결제를 해줘요. 그리고 정부의 은행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정부 단위에서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정부의 은행 역할, 주거래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물론 통화 발행이에요. 통화 발행은 여기다 내야 될지 맨 앞에 인플레이션 관리에 내야 될지 모르지만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 통화 발행이죠. 네. 물론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게 이제 환율 안정은 아마 이쪽에 stability, 금융 시스템의 안정 쪽에 이제 환율 너무 올라가면 이제 방어해주고 이래야죠. 그다음에 for the bottom half, however, wealth remains below its level before the Fed began raising rates. After subtracting credit card and mortgage debt and other liabilities. 그러나 for the bottom half, 그러니까 아래쪽 half요. 아래쪽 하위 50%한테는요. 부가 remains below, 밑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its level, 자신의 원래 수준. Before the Fed began raising rates.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 수준 아직도 밑에. 거기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요. After subtracting, 무엇을 빼고 나면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빼고 난 후에 그들의 그 웰스가요. 자산 가치가 뭘 빼느냐면 credit card and mortgage debt. 크레딧 카드와 그 다음에 모르기지 주택담보대출 빼고 그 다음에 other liability 그리고 다른 부채들을 빼고 나면 옛날 수준을 회복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mortgage debt, mortgage loan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지만 하여튼 주택담보대출이다.